오늘은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의미하며 투자하는 동안에는 과세가 미뤄지고 만기 시점, 의무 가입 기간 3년 후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ISA 계좌의 가입 대상, 종류, 혜택, 장단점 등 다양한 정보를 투자에 관하여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영어로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통장은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LS 등 아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이며 여러 자산을 통합하여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합쳐서 통산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받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여 주식 매매 차익, 펀드 수익 등 여러 투자 성과의 혜택이 적용되는 특별한 만능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에 투자 가능 상품은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등 가입하신 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폭넓게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는 ISA 계좌에 포함된 예금, 즉 편입된 예금 상품에 한해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상품의 원금 손실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형의 경우 5년이지만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3년입니다. 다만 2025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무 가입 기간이 현재와 달라지거나 중도인출 규정이 더욱 유연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ISA 계좌는 가입 유형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뉘며 직전 연도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와 의무 가입 기간 같은 혜택이 다릅니다.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분들께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더 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형은 직전 연도 농어민 거주자라면 해당됩니다. 계좌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의 세 가지 운영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운용 지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며 고객이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편입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일임형은 금융기관의 전문가가 고객의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는 상품이며 전문가가 미리 정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분산 투자를 편리하게 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ISA 계좌에 가입하거나 운용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행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총 1억 원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됩니다.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2월 되어서 총 2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런 한도 2월은 큰 장점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안 추진 내용에는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최종 확정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일반형은 5년,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상실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 기간 이내에도 납입 원금 내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셋째, 만기 해지 후 재가입 여부입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 전환 혜택입니다.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환 시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섯째, 국내 투자형 ISA 신설 가능성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가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이 계좌는 기존 ISA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ISA보다 더 높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ISA 계좌와 CMA 계좌는 둘 다 자산을 관리하는 통장이지만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CMA 계좌는 캐시 매너지먼트 어카운트를 뜻하며 단기 자금 운용 및 높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ISA 계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혜택을 받으며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CMA는 수시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넣어두어도 이자가 붙어 은행의 일반 통장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자금 관리 통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CMA는 RP형 등 일부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지만 ISA 계좌는 예금에 한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CMA는 주로 증권사에서 개설하며 이자 소득의 15.4% 일반 과세가 됩니다. 이런 ISA 계좌와 CMA 계좌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손익통산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2천만 원의 수익이 났고 B 상품에서 1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합산 순이익인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난 상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리과세 혜택도 더해집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소득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계좌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의 15.4%가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다양한 금융상품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연금 전환 시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모두 잃게 됩니다.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더 많은 금액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많더라도 한도 내에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성과에 대한 의존성이 높습니다.
ISA 계좌의 수익은 투자 상품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투자자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할 경우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ISA 계좌의 유형이나 세제 혜택 규정이 다소 복잡하여 처음 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잘못된 투자 결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기에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해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를 가정한다면 일반형 ISA 계좌에 가입한 투자자가 3년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총 1,0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계좌에 투자했다면 1,0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 즉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일반형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인 8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79만 2천 원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계좌 대비 74만 8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금 절약 효과는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큰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ISA 계좌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숨겨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외 개별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ETF를 통해 발생하는 환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ISA 계좌는 3년 또는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새로운 계좌로 간주되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따라서 3년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달리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숨겨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ISA 계좌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의 재추진입니다. 정부가 2025년 3월에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변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납입 한도 대폭 확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연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내 투자형 ISA의 신설입니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기존 ISA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계좌는 일반 ISA보다 더 높은 비과세 한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1인 1계좌 규제 폐지도 추진 중입니다. 여러 금융사에서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재테크 전략을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2025년 12월 초중순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IMA 계좌, 즉 종합투자계좌라는 새로운 개념의 금융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현재 ISA 계좌만큼이나 금융시장에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MA 계좌는 인터그레이터드 매너지드 어카운트를 뜻하는 말이며 현재 이 상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원금 지급이 보장되면서 동시에 실적에 따른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마치 은행의 예금처럼 안전하면서도 투자 상품처럼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취급할 수 있는 곳은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 즉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대형 증권사가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 대출, 회사채 인수 같은 기업 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바로 IMA 계좌입니다.
IMA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원금 보장에 있습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증권사가 파산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이 납입한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실적 배당형 펀드나 ELS 상품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증권사들은 IMA 계좌를 통해 연 5%에서 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률은 현재 은행권의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 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IMA 계좌의 원금 보장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원금 지급 의무는 증권사가 자체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IMA 계좌를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는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로 한정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IMA 계좌는 1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투자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여유 자금을 운용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IMA 계좌는 고객에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투자처를 열어주는 동시에 증권사에는 기업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합니다. 즉, 고객의 자금이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으로 흘러가도록 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가입 대상이나 개인별 납입 한도와 같은 세부 규정은 출시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 분위기로 보아서는 1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곧 출시될 IMA 계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의 ISA 계좌가 절세 혜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IMA 계좌는 안정적인 원금과 높은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IMA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A, 즉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며 세금 혜택과 유연한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 기간, 수수료, 납입 한도 제한, 중도 인출 제한, 수익금 제한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ISA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일상 속 꿀팁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정보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의 새로운 일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